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만든 표를 마무리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머릿말 행의 셀 채우기 색상을 역시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빨강색 계열의 색상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릿말 행 부분을 선택하고 테두리를 1로 지정을 한 다음에 색상을 흰색으로 해서 하단 테두리를 다음과 같이 흰색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디자인의 일관성이 잡힌 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완성된 표에서 열의 너비를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열의 너비를 조절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열의 너비를 조정을 하려면 표 속성에서 행 및 열 크기를 조절을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각각 하나씩 열을 선택을 해서 혹은 행을 선택을 해서 너비나 높이를 조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열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이 열과 다음 열의 경계에 갖다 대면 다음과 같이 마우스 커서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원하는 정도로 줄였다 늘렸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중 클릭을 해주시면 최소 너비로 다음과 같이 조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약간 간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 B, C, D, E, F, G, H, I A라는 열의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표를 완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표를 다음과 같이 이동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활동 개수라는 표가 이 표보다 앞에 위치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표를 겹쳤을 때 활동 개수라는 표가 이 운동량 계산표보다 위에 위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우에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표와 뒤에 있는 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활동 개수 표가 이렇게 운동량 계산표랑 겹칠 경우 운동량 계산표 위에 있지 않고 뒤로 가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정렬 메뉴를 누르고 다음과 같이 맨 뒤로, 맨 앞으로, 뒤로, 앞으로라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활동 개수라는 표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제가 뒤로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활동 개수 표가 운동량 계산표의 뒤로 위치할 것입니다. 자, 뒤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활동 개수가 운동량 표의 뒤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운동량 계산표를 선택을 하고 맨 뒤로라는 버튼을 다시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활동 개수표가 다시 앞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두 개의 대상체만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쉽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형이 하나 추가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뭐 이러한 식으로 도형이 다음과 같이 추가되고 그리고 뭐 또 다른 차트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추가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개의 대상체가 다음과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체를 상단으로 위치시켜야 되는지 혼란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이 표가 이 도형보다 위에 있고 그리고 운동량 계산표보다 이 표는 더 위에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우리가 지금 앞서 배운 정렬 기능을 이용한 실습을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도형을 맨 앞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을 선택하고 정렬 속성에서 맨 앞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도형은 어떤 다른 화면의 대상체들보다 맨 위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번엔 이 차트를 선택하고 이 차트를 맨 뒤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를 선택한 후에 맨 뒤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차트가 운동량 계산표 맨 뒤로 다음과 같이 위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업을 하는 도중에 여러 개의 대상체들이 중첩됐을 경우 어떤 대상체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운동량 계산표 뒤로 이 차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차트를 지금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러면 차트를 선택을 하고 싶다면 다시 운동량 계산표를 선택을 하고 운동량 계산표를 맨 뒤로 보내면 차트가 운동량 계산표보다 상단에 올라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활동 개수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도형보다 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형으로 가려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활동 개수 표를 선택을 하고 앞으로라는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활동 개수라는 표가 앞으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렬 속성은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정렬 속성의 단축키를 외워서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넘버스의 스프레드시트 화면에서 여러 개의 대상체들을 가지고 정렬을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정렬 메뉴를 메뉴 마크에서 누르면 다음과 같이 4개의 정렬 기능이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